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한동안 좀 강좌가 뜸했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강좌가 좀 뜸한 점, 강좌가 뜸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해왔던 그 레이싱 드론에 대한 또 저희 이제 롱레인지 FPV에 대한 기초적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레이싱 드론을 직접 제작을 해서 날리시죠. FPV 드론인데요. 뭐 이런 이제 카본으로다가 만든 FPV 드론도 제작을 해서 날리시고, 또 이제 뭐 3D 제품으로도 3D 프린터가 요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D 프린터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 뭐 생활에서 레저 생활에서 이 FPV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젠 높아졌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FPV 드론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꽤 많은데요. 이 FPV 드론은 레이싱 드론, 또 이제 롱레인지 1km 이상의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롱레인지 드론, 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3D 제품보다 나온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3인치 이하의 이제 후프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이제 이런 FPV 드론은 보통 뭐 DJI 매빅이라든지 뭐 이런 드론 뭐과는 좀 틀리게 우리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날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FPV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제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한, 디지털 전자 부품을 이용한 그런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디지털 제품에는 어떤 이제 펌웨어라든지 OS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많이 쓰는 게 베타플라이트와 아이나브죠. 그래서 이 베타플라이트와 아이나브에 대한 기능, 또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레이싱 드론, 또 롱레인지 FPV 드론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 드론 제작을 위한 전기전자 기초라고 해서 입문자 가이드를 2편에 걸쳐서 연재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드론 제작을 하고, 또 이제 드론을 어떤 뭐 설정하고 또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전기 전자 지식은 우리가 한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에 뭐 배운 그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작할 때 보면 이제 뭐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뭐 조립해서 좀 더 이쁘게 이제 데코레이션 하기 위한 뭐 3D 프린팅 같은 기술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수준의 과학 수준 정도의 전기전자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드론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드론의 제작을 위한 전기전자 기초를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이용한 전자 장치입니다.
전자장치인데 이제 날아다니는 전자장치가 되겠죠. 예, 그 전자장치 중에서도 우리 이제 디지털 방식의 그 회로 센서를 이용한 전자장치가 되겠고요. 이 디지털 방식의 전자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는 이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 전기입니다. 교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가 이제 그 교류 파동 형태의 전압의 위상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찍어 보면요, 그 이제 그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파동 형태의 그 전류의 흐름을 가지게 되고요. 이걸 보통 이제 그 파동의 높이를 이제 위상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상차를 또 이제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100볼트의 전압이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제 100볼트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지역과 제일 낮은 지역 간의 그 위상차, 그게 바로 이제 전압이 되는 게 그 이제 AC, 즉 교류 전압이 되겠고요. DC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드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전기가 되겠는데요. DC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 보면 이렇게 커런트가 그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티지가 이제 전압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 전압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적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전압이 이렇게 최고 이제 그 전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시간은 아주 그 짧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압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정하게 교류와 달리 교류는 이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부에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파동 형태의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파동이 상당히 짧기 때문이고요. 뭐 1000분의 1초 정도,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파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런 파동이냐 아니면 직선 형태냐라는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전자 부품에서는 모두 이제 DC 그 전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직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직선 형태의 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터와 같이 그 어떤 힘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위한 뭐 전기 부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품도 있지만 전자 부품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은 그 전압을 이용해서 전압을 신호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전압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사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론에서 전자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DC 전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DC 전류 같은 경우에 3.3V와 5V의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그 표준화된 전압의 세기인데요. 전자 부품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라든지
또 뭐 다른 뭐 오디오라든지 그런 전자부품들에 있어서 전자부품을 구성하는 전자부품들 간의 센서나 회로들 사이에서의 전압의 세기는 3.3V 내지는 5V의 전압을 사용을 해서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FC라든가 또 뭐 ESC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호선을 연결하실 때 보면 일반적으로 또 LE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부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호선을 연결할 때 보면 거기에 주는 전압이 5V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5V라고 써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전압을 주고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ohm의 법칙입니다. 이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전기 법칙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공식 중에 하나죠.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V는 IR이라고 보통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이제 뜻은 그 이제 전압은 그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보통 이 공식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회로를 만드는 거의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는데요.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전압, 그건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보통 이제 그 4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16.8V 리포 배터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이제 전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류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전압과 전류는 그 이제 좀 그 말도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틀린 개념인데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류를 보내주기 위한 힘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 장치를 구동시키는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드론에서는 모터인데요. 이 모터의 힘을 얼마만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 전류량을 가지고 결국은 그 모터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 제어하는 그 힘의 그 기본적인 공식이 결국은 이 ohm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6.8V에 정해진 세기를 가지고 전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전류량을 결국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저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항이 결국은 저항이 세지면 전류는 줄어들게 되겠고요. 저항이 약해지면 반대로 전류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사실 이 드론 제작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전기 지식은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공식 하나면 뭐 모든 그 전기 회로에 대한 부분의 그 이해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드론의 전자 부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전자 부품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모터를 회전시키고 공중에서 조종자의 조종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비행체가 되겠는데요. 들어가는 이제 그 드론 전자 부품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그 회로 안에 결국은 이제 기판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레지스터가 결국은 저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그 전류량도 조정을 하고요. 또 전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전자장치다. 예, 전자 부품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 필터와 캐퍼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LC 필터의 용도는 전원에서 발생되는 어떤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5V로 지정을 한 어떤 이제 DC 회로에서 미세하게 발생되는 어떤 이제 전류의 튀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5V가 정확히 유지되지 못하고 5V에서 뭐 6V로 튄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기 전자 부품에서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기 전자 부품 간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또 뭐 전자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5V라든지 3.3V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C 필터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이제 트랜지스터도 들어있고 또, 예, 이제 요게 이제 LC 필터가 되겠는데요. LC 필터도 들어있고, 세라믹 컨덴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예, 이런 이제 컨덴서와 이제 LC 필터가 같이 포함된, 예, 그런 이 부품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 기판 위에서 이렇게 자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고요. 캐퍼시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로우 ESR 캐퍼시터인데요. 이 캐퍼시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드론의 전원부 쪽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캐퍼시터를, 예, 드론의 전원부에다가 다는 이유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원의 위상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한, 예,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퍼시터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중간에 흘러가는 전류를 잠깐 동안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저장소인데요. 그 저장소에 전류를 들여보냈다가 이렇게 내보냄으로써 어떤 이제 중간에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튀는 전류 또 전압, 요거를 캐퍼시터가 약간은 잡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로우 ESR 컨덴스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원부에 장착을 해서 전원부의 노이즈를, 예, 잡아줄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퍼시터를 달았을 때는 우리가 딱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 FPV 카메라 같은 거를 영상을 봤을 때 노이즈가 훨씬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노이즈의 원인이 바로 이제 이 전압에, 예, 노이즈가, 예, 끼어 있기 때문에 FPV 영상 송신기 쪽으로, 예, 영상을 보내줄 때 그 노이즈가 같이 타고 들어가서 영상에 이렇게 금이 간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 캐퍼시터가, 예, 잡아주게 되고요. 또 같이 LC 필터도 그런 부분에 전압의 노이즈를, 예,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이제 깨끗한 영상과 ESC 쪽에도 모터를 구동시키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전원을 보내줘서, 예, 모터가 깨끗하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또 모스펫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스펫은 ESC에서 사용을 하는 전자 부품인데요. 모스펫은 전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DC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DC 모터에서도 이제 모터에 보면은 이렇게 모터에서 3개의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삼상 전류라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상의 그 전류를 신호를 전류를 보내주기 때문에 모터가 이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모터 쪽에 이제 보면 뭐 게이트, 모스펫 쪽에 보면 게이트, 드레인, 소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선들이 그 들어오는 전압을 전류를 서로 분배해서 스위치해서 회전하면서 전압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가 이제 그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좀 전자공학 쪽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 그라운드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이제 게이트 드레인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C가 있습니다. 모든 이제 FC라든가 그 PDB 같은 경우에 이 BC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16.8V의 4셀 전압을 그 FC라든지 통합 FC라든지 뭐 PDB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전압을 센서에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V 내지는 이제 3.3V로 변형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 변형시켜주기 위한 용도가 바로 이제 이 BC 또는 UBC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BC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면 그 크게 이제 그 리니어 BC하고 스위치 BC로 나눠집니다. 리니어 BC가 이제 좀 더 그 전압의 노이즈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데요. 보다 깨끗한 그 변형된 그 전류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전압이죠. 깨끗한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단점은 좀 그 리니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열이 좀 많이 나게 됩니다. 특성상 열이 나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열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스위치 B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스위치 BC도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뭐 요즘은 사실 거의 스위치 BC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트랜지스터, 뭐 다이오드, 인버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더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내용만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FC에 우리가 이제 납땜을 하고 또 ESC를 연결하고 모터 연결하고 뭐 FPV 카메라 연결하고 영상송신기 연결하고 하면서 이런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정도의 지식은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 오메 법칙입니다. 이 오메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전기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법칙이니까요. 중학교 때 좀 별로 과하게 이렇게 취미가 없어 그렇게 하고는 넘어가셨던 부분이라면 한번 이번에 드론을
드론을 제작을 하시면서 한번 이 그 오매 법칙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또 보다 좀 더 깊게 드론을 이해하고 내가 그 나중에 그 이제 드론을 제작하면서 그 FC라든가 ESC에 들어간 부품들을 이렇게 뭐 그걸 직접 제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드론 제작을 위한 전기전자 기초의 첫 번째 편 영상을 찍어봤고요. 좀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론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에 그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본적인 전기전자의 드론에 필요한 전기전자 기초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에는 그 전기전자 기초 2편에서는 그 FC하고 ESC라든지 그런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그 기판에 위에 있는 그런 부품들, 회로들에 대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파손이 됐다거나 고장이 났을 때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